안녕하세요. KB 골든 라이프 케어 본사에서 2주, 미래에서 2주 실습 진행하게 된 실버산업학과 19학번 고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 골든라이프 케어 본사에서 4주 동안 실습을 진행한 실버산업학과 20학번 최희연입니다. KB 골든 라이프 케어는 저희 학과에서 2016년에 협약을 체결한 곳이고, KB 골든 라이프 케어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최초의 요양시설이고, 미래와 서초 그리고 강동 주야간 보호센터로 이렇게 세 곳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KB 골든라이프 케어에는 세 가지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개발팀, 회계팀, 인사팀, 그리고 본부장님, 부장님, 대표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사업개발팀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회의실에서 실습을 진행하며 사업개발팀에서 주시는 전체적인 업무를 해보았습니다. 사업개발팀에서의 업무는 장기 요양기관 업무관리 시스템 사례조사 및 보고서 작성, 사내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및 결과표 작성, 기타 자료조사 및 본서 업무 지원으로 4주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업무마다 함께 실습하는 선배님들과 분량을 나누어서 업무를 완성하였습니다. 장기 요양기관 운영관리 시스템 사례 조사를 했었는데 KB 골든라이프 케어에서는 ECM이라는 운영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ECM과 포함해서 총 6가지의 운영관리 시스템을 조사하고 조사한 걸 바탕으로 엑셀로 정리하고 총 6가지 엑셀 파일을 보고 PPT로 한 장씩 요약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빌리지와 케어센터 사내 만족도 결과를 통계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그 통계 프로그램의 결과를 분석해서 보고서 작성하는 업무도 해보았습니다. 사내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했었는데 2학년으로 실습을 나가는 입장으로서 통계 수업을 듣지 않아서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직접 정말 저희한테 그냥 예시로 주신 게 아니라 실제 요양기관에서 돌렸던 설문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결제까지 받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가지고 좀 살짝 부담감도 있었고 또 처음 낯선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나를 믿고 해도 되는지 그런 의무감도 들어와서 좀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본사에서 2주, 미래에서 2주 진행하게 되었는데, 원래 신청하게 된 건 미래 빌리지로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미래 빌리지가 아무래도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거주하고 계셔서 코로나가 갑자기 심각해지면서 3차 백신을 접종하고 2주 뒤에야 들어올 수 있다고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바로 백신 접종을 하고 2주 동안은 본사에서 일하고 나머지 2주 동안 미래에서 일하는 걸로 실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당시에 설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여가지고 설 관련된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떡국 색칠하기나 뭐 윷놀이하기, 뭐 설 관련된 뭐 기억 나누기 아니면 뭐 설 관련된 노래 부르기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가서 보조사회복지사로 참여도 했었고 뭐 이외에는 신체 기능 뭐 유지를 위해서 체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실습을 했습니다. 미래에서는 우선 노인분들이 200여 명 정도 거주하고 계시고 각 신체 기능이나 인지 기능에 따라서 1, 2, 3층 여러 채로 나뉘어서 생활하고 계세요. 저희가 우선 같이 일하고 있던 사무실 안에서는 같이 프로그램 진행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한 5분 정도 계셨고 회계 담당하시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한 4-5명 정도 계셨고 그다음에 그 밖에는 뭐 경비원 분들이나 영양사 분들, 뭐 조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층별로 아예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은 층마다 한 4-5명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신설된 지 한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시설 같은 것도 엄청 좋고 깨끗했는데 먼저 뭐 엘리베이터나 뭐 화장실 이런 생활 기관들이 우선 엄청 유니버스 디자인으로 잘 되어 있어서 생활하시는 노인분들이 대부분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편하고 노인분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되게 좋았고 식사 같은 경우도 씹기 좋은 형태의 음식으로 나오고 또 영양소까지 고려한 식단으로 나와 있다는 걸 저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뭐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완전히 거기 들어가서 체험해보진 않았지만 멀리서 지켜봤을 때 그림 같은 형식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뭐 단어를 예를 들면 강아지 그림이 나오고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고르는 그런 뭐 디지털적으로 누를 수 있는 터치해서 누를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노인분들의 다리 근육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뭐 간단하게나마 다리 근육 움직일 수 있는 헬스 기구 이런 게 모여있는 곳이 있었는데 노인분들도 되게 재밌게 참여하고 계시고 많이 거기는 항상 북적북적했던 것 같아서 되게 노인분들이 좋아하시는가 보다 생각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노인분들을 처음 이렇게 마주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어투여서 훨씬 더 간결하고 크게 설명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체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 의외로 종종 거부하시는 노인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그분들 설득하고 뭐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계속 말 걸어드리고 좀 뭔가 라포 형성을 하는 게 조금 살짝 어려웠던 것 같아요. KB 골든라이프 케어가 요양시설이다 보니까 요양산업론이나 주거산업론이 요양시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요양시설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르신들의 이해가 필요했는데 이 부분은 노후생활의 이해와 체험의 과목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실습을 했을 때 사내 만족도 조사를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 아직 제가 4학년 과목을 수강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살짝 어려웠지만 앞으로 통계 수업을 듣는다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평가나 뭐 김정은 교수님의 노년학개론 이런 과목들과 뭐 사회복지에서 기본적으로 듣는 과목들이 노인에 대해 뭐 노화에 대해 되게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이론들을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살짝 돌발 행동을 하셔도 되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실습 들어가기 전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과목을 듣는 게 좋다고 여러 선배들이 말씀해 주셔서 듣고 갔더니 확실히 가서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현장 실습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전에 기업이라는 곳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면 조금 조용하고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KB 골든라이프 케어는 제 생각과 달리 정말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우선 비슷했던 점은 제가 노인분들을 별로 어렵게 대하지 않는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프로그램 진행할 때 좀 약간 거부하시고 싫어하시는 노인분들 있어도 그냥 같이 장난치면서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하니까 나중에는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친해져서 다음에 놀러 오라는 말도 막 종종 듣고 재밌게 실습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달랐던 점은 제가 원래 미래에만 지원했던 이유가 사무직에 대해서 되게 능력이 별로 없어서 미래를 지원했던 건데 본사로 가게 되면 되게 겁을 많이 먹고 갔어요. 제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생각보다 많이 친절하게 가르쳐주시고 친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빠르게 적응하고 나름 민폐 안 끼치고 2주 동안 실습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에서는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실제로 수업에서 썼던 계획서보다는
더 케어가 필요한 노인분들이 많으셔서 난이도가 훨씬 더 낮은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된다고 피드백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보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KB 골든라이프 케어의 케어센터와 빌리지 운영 방침 그리고 계획 등을 보면서 요양산업이 되게 궁금해졌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헬스케어 분야와 요양산업을 조금 더 아우를 수 있는 분야는 어디가 있고 또 이러한 분야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고 그 기업이 나에게 요구하는 자질이나 역량은 무엇이 있는지 조금 더 찾아볼 수 있었고 그에 맞춰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습을 통해서 앞으로의 진로 방향과 진로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서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원래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사무직엔 되게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가지고 거의 실무 쌓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본사도 경험해보고 미래도 경험해보니까 의외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체력이 되게 많이 쓰는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의외로 컴퓨터 활용 능력도 배우다 보니까 되게 꼼꼼함을 요하는 일이고 생각보다 재밌다고 느껴져서 지금 현재는 실습 끝나고 컴퓨터 활용 자격증 1급 준비 공부하고 있고 이외에도 좀 여러 가지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들을 따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발팀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정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 거를 옆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하는지는 파악을 잘 해보진 못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만큼의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지를 옆에서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미래가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직접 마주하게 돼서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직원분들이 웬만한 모든 외출은 삼가하시고 집에만 계시는 걸 또 많이 듣게 됐고 시설 내 들어올 때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나 회사 내에서 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보고 진짜 사명감이나 책임감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실습을 할 때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부분의 지식과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를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같이 잘 공부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실습을 통해서 얻어가는 게 되게 많았는데 예를 들면 컴퓨터 활용하는 거가 생각보다 적성에 잘 맞는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학우분들도 뭔가 꿈과 진로가 명확하지 않아도 한번 실습 도전해보시고 잘 맞는 부분이 있을 때 진로 방향을 좀 좁혀서 하는 쪽으로 한번 욕심내서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실습이 처음 해보는 실습이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긴장을 했지만 정말 회사 분들이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 좋은 기회가 있다면 참여해서 많은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습은 확실히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얻어가는 부분이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쯤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 취업에서도 뭔가 확실히 경험이나 실무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한 번쯤 욕심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버산업학과 1과학번 김민지입니다. 저는 이번 삼성생명에서 현장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버산업학과 3학년 오연아입니다.
저는 주 효도에서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삼성생명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험식을 활용하여 고객생애에 가장 최적의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주로 2030 세대를 타겟으로 잡았으며 이들의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하는 기업입니다. 효돌은 부모님 곁에서 정서, 생활, 인지 건강을 도와드리는 AI 반려 로봇을 개발하고 만든 곳입니다. 저는 총 4주 동안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주에는 재산보험과 생명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지정교육과 함께 기타 보조적인 교육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마지막 넷째 주에는 실제 고객들을 만나며 필드 트레이닝을 하는 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습의 주요 업무는 시나리오 구상 및 편집과 반려 로봇을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외에도 개발팀의 업무를 돕거나 아니면 운영팀 그리고 마케팅팀의 업무를 도우며 실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업무가 딱 정해져 있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업무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팀에 소속되어 있기보다는 어떤 팀에서 이 업무를 부탁 주시면은 그 일을 실습생과 나눠서 할 때도 있었고, 한 팀에 소속되기보다는 여러 팀의 업무를 다 한 번씩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업무 같은 경우에는 효돌이 나와 있는 논문을 정리한다거나 아니면은 운영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려로봇을 실제로 이용하고 계신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또 진행을 했었고, 효돌에서 사투리 버전이 나오는데 성우분께서 직접 녹음하실 때 첨가하기도 했었고, 아니면은 그걸 듣고 저희가 피드백을 드린다거나 녹음된 사투리 버전을 편집하기도 하였으며, 시나리오 구성하는 거는 실제로 효돌에서 어떤 말이 나왔으면 좋겠는지 실습생들이 생각해보고 의견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인형으로 된 로봇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로봇이라 하면은 좀 딱딱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르신들 곁에서 약 드실 시간이에요, 식사하실 시간이에요, 이렇게 알람을 맞춰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귀를 누르면은 여러 기능들이 나오는데, 그 기능들을 통해서 체조나 종교 말씀 그리고 노래 같은 게 나오기도 해서 어르신들에게 되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로봇입니다. 개인 소비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이 구매하기에는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로봇이 또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로봇이에요. 그래서 협회나 지역에서 구입을 해서 복지관에서 사용이 되고, 그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저희 주 업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그 반려로봇을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었는데, 직접 만나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 전화번호가 070이랑 0이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는 약간 스팸 전화나 아무래도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안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계셨고, 아니면은 또 들어보니까 요즘 선거 유세 전화인 줄 알고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되게 사투리를 많이 쓰시는데 저희가 듣기에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아서 어르신들의 말을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바로 자격증 취득 교육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보험을 배우게 돼서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다들 취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기본적인 보험 상식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에서 직접 현재 판매 중인 보험을 3가지 정도 배우게 되었고, 이 외에도 실생활에 쓰이는 보험, 그리고 고객에게 판매를 할 때 어떤 점은 세일즈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객에게 판매를 할 때 이런 점 꼭 말해줘야 한다든지, 아니면 말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긴다든지, 이런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이 교육을 듣게 되는 분들은 다들 연령대가 저보다 높으셔서 제가 가장 어린 나이였고, 그리고 다들 이미 직장을 한번 다니셨거나 혹은 이직 생각을 하시고 이 교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삼성생명과 복합금융 컨설팅은 같은 금융 계열이기 때문에 제가 배우는 내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에서는 보험을 위주로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보험에 대해 더 깊숙이 배울 수 있게 되었고, 복합금융 컨설팅은 보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무적인 것들도 판매하기 때문에 저는 복합금융 컨설팅에서는 보험뿐만 아니라 펀드 혹은 CMA 계좌 아니면 주식 같은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것들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분위기는 다들 이제 진취적이고 배우려는 의지가 매우 강했습니다. 보험은 계속 변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그렇게 좋은 편 아니기 때문에 이제 팀장님들을 포함해서 밑에 팀원들까지 계속해서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팀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좀 팀끼리만 친하고 어우러질 만한 이런 기회가 있을까 좀 싶었는데, 원래는 또 팀제로 운영이 안 되었다가 팀제로 운영이 되는 거라 이제 직장 내 분위기가 되게 따뜻했었고, 그리고 팀 간의 업무라고 하긴 하지만 팀끼리 이제 같이 협업을 해야 하는 업무도 많아서 좀 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험은 아무래도 내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노후와 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홍승현 교수님의 수업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수업은 노후 생활의 이해와 체험이라는 강의가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외에는 다른 강의를 놓쳐서 듣지는 못했지만 건강관리론까지 들었으면 제가 더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니어 교육산업론은 저희가 효돌에서 주간학습지라고 이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학습지예요. 그래서 시니어 교육산업론 내용 중에 이제 노인을 위한 교육이 있었는데, 이 이론이 실생활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실제로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니어 건강평가 수업에서는 실제로 시니어 건강 설문조사 실습 면접을 배우고 이제 부모님께 직접 인터뷰를 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이 경험이 실제로 반려 로봇을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때 그 항목 중에 이제 시니어 우울 척도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건강 설문조사에서도 우울 부분이 있어서 역시 전공 수업을 잘 들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 효도에서 이제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질환별로 이제 맞춤 관리를 해드릴 수 있게끔 고혈압, 당뇨, 치매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놓는 게 좋아서 시니어 건강관리론 수업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학예 현장 실습 때 복합금융 컨설팅에서 현장 실습을 진행했는데, 그때는 마냥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삼성생명에 들어와서 현장 실습을 진행했을 때 정말 현실을 깨닫게 되었고, 마냥 매력적인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진로를 아예 이쪽으로 정해놓고 현장 실습 진행한 건데, 진로의 방 또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예 현장 실습과 동계 현장 실습 모두 금융권으로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금융권의 사람들은 어떻게 월급을 산정받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월급 산정의 기준은 회사마다 천차만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혹은 나의 커리어가 여기서 끊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아예 금융권 고정으로 하되 저는 아마도 마케팅 말고 다른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습 전에는 효돌 이제 직장 내에 로봇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진짜 회사 곳곳에 효돌이가 배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실습 전에는 아무래도 기업이다 보니까 좀 엄격하고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까 했는데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초반에 SFP나 금융 컨설턴트를 제 직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각기 다른 월급 산정과 제 걱정으로 인해 저는 진로의 방향을 살짝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금융 쪽이지만 저는 증권 혹은 은행 쪽으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2학년 때 사회복지를 복수전공 시작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취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실습 때 운영팀 업무를 경험해보면서 제가 흥미를 느껴서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보며 진로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금융 쪽이다 보니까 자격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은행 FP나 혹은 AFPK 자격증 정도는 제가 졸업하기 전에 꼭 따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실습하면서 엑셀이랑 스프레드시트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아무래도 공유 문서로 작업하는 문서도 있고, 그리고 AS나 여러 문의를 받을 때도 엑셀로 작업해서 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5명 정도 되는 동기들과 함께 같이 교육을 들었는데요.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보험과 그리고 내가 어떤 보험을 들고 있는지, 그리고 좋은 보험이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진로 말씀드릴 때 저는 이제 사회복지 복수전공 시작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직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저는 실습 나가기 전에 생각을 했던 게 저희가 실버를 주로 살리는 것보다는 복수전공 하고 있는 거에 실버를 접목해서 나가는 게 메리트고 좀 제가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막연하게 사회복지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해서 이번 실버 직무 체험을 진행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실버 직무 체험을 나가다 보니까 제 본 전공에 대해서도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 제가 생각했던 진로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경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전혀 다른 환경에서 한 달간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실습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저는 진로를 찾기 위해서라면 한 달 정도는 거뜬히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한 달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진로를 찾고 싶으시다면 다음에 열리는 실습에 꼭 참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실버산업학과 학우분들이라면 이 직무체험을 한 번쯤은 꼭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제가 실습했던 효돌에 대한 실습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제게 연락주세요. 야, 우리 실습했잖아. 넌 할 수 있어!